고요한 새벽,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박미옥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에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앙상한 가지만을 들이우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50년 세월의 한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50년의 기다린 미옥 할머니는 김철수. 자신의 남편을 50년 전 잃었다. 젊은 시절, 패기 넘치고 다정했던 철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그가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결론 내렸지만 미옥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철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는 분명 어딘가에 억울하게 갇혀 있거나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옥 할머니의 삶은 남편을 기다리는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백방으로 남편의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요하거나 혹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남편이 도망간 걸 왜 인정 못해? 그만 포기하고 편하게 사세요. 주변의 모든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철수 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의 집은 50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거실 벽에는 철수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의 낡은 서재에는 읽다만 책들과 빼곡한 노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고 그의 서재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그녀가 남편을 기다리는 성지였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미옥 할머니는 현관문 쪽에서 긁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늠름한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맑고 영특해 보였고 녀석의 목에는 낡고 녹슨 철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어이쿠, 너는 어디서 온 게냐? 미옥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길짐승에게 경계심을 가졌을 테지만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녀석은 꼬리를 살랑이며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미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녀석이 내려놓은 것은 낡은 회중시계였다. 오래된 가죽끈이 달린 닳고 다른 회중시계. 그녀는 손을 떨며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김철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철수 씨, 미옥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 시계는 분명 철수 씨의 것이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그녀가 직접 선물했던 시계였다. 철수 씨는 늘 이 시계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런데 이 시계가 왜 50년 만에 난생 처음 보는 진돗개의 목에서 나타난 것일까?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백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했다. 미옥 할머니는 직감했다.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이 개는 철수 씨가 보낸 메신저였다. 네오. 철수 씨가 보낸 거니.
미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부드러웠고 몸에서는 은은한 흙냄새가 났다. 녀석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볐다. 그날부터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미옥 할머니는 녀석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백구는 똑똑하고 애교가 많았다. 녀석은 미옥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의 슬픔을 아는 듯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백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백구는 마치 미옥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그녀가 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백구는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응했다. 그녀가 철수 씨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면 백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가 철수 씨의 회중시계를 가져온 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꽉 쥐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녀는 다시금 5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은 철수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철수 씨는 건설회사 대산건설의 유망한 토목 기술자였다. 그는 당시 진행 중이던 지하갱도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는 늘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듯했다. 미호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미옥 할머니는 철수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 그가 급하게 작성한 듯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림들, 그리고 몇몇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강 회장, 이 상무, 황광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모두 대산건설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특히 황광산은 대산건설이 추진하던 지하갱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었다. 그곳은 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미옥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미호가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진실을 꼭 밝혀줘. 이 모든 것은 대산건설의 강 회장과 이 상무의 음모다. 황광산의 비밀을 파묻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막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녀석이 알고 있을 거야. 녀석은 내가 가장 믿는 존재니까. 녀석이라는 단어 옆에는 희미하게 발자국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그녀의 곁에 앉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몸은 철수 씨의 회중시계처럼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듯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백구는 철수 씨가 말한 녀석이었다. 50년 전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존재. 백구는 5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분명했다. 미옥 할머니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50년간의 고통과 기다림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녀는 백구와 함께 철수 씨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대산건설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심장에는 복수심과 함께 50년 전 잃었던 삶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꿈틀거리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밤은 깊어졌지만
미옥 할머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백구가 있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라면 50년 전 사라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을 드리웠다. 낡은 회중시계와 수첩 속 희미한 발자국 그림은 백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녀석은 50년 전 사라진 진실을 품고 있었고 그 진실을 향한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기억의 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위험한 시작이었다. 오래된 회중시계와 미로 같은 기억의 길, 미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철수 씨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이자 지하갱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황광산이었다. 황광산은 이제 폐광이 되어 인적 없는 곳이 되었지만 미옥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미옥 할머니는 낡은 버스를 타고 황광산으로 향했다. 백구는 그녀의 옆자리에 얌전히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 아련해 보였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백구는 갑자기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곳에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했다. 황광산 입구에 도착하자 미옥 할머니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낡은 표지판에는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녹슬어 붙어 있었다. 주변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갱도 입구는 거대한 동굴처럼 음침하게 느껴졌다. 철수 씨, 당신이 이곳에 있었구나. 미옥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갱도 입구를 향해 끌어당겼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저를 따라오세요. 주인님,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인도에 따라 갱도 안으로 들어섰다. 갱도 안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고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갱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백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녀석은 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낡은 벽을 긁으며 특정 방향을 가리키곤 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폈다. 갱도 벽에는 오래된 작업 도구들이 녹슨 채 버려져 있었고 희미하게 빛바랜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안전 제일, 작업 종료 시간 준수. 50년 전 철수 씨가 이곳에서 일했던 흔적들이었다. 백구는 갑자기 멈춰서서 한쪽 벽을 킁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낮은 으르렁거림 소리가 갱도 안에 울려 퍼졌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가 가리키는 벽을 유심히 살폈다. 벽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흙이 많이 묻어 있었고 돌들이 불규칙하게 박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흙으로 덮은 듯한 흔적이었다. 백구는 그 벽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던 낡은 삽을 집어들고 백구가 가리키는 벽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삽질을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 후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부딪혔다. 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슨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수첩은 철수 씨의 것이었다. 그녀가 이전에 집에서 발견했던 수첩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수첩은 더 새 것 같았고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철수 씨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강 회장과 이 상무가 황광산 지하갱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광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을 푸른빛 광물이라고 불렀다. 광산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종류의 광물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이 광물을 캐내어 군수기업에 팔아넘길 계획인 것 같았다. 이 상무는 그 옆에서 강 회장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탐욕스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이 광물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푸른 광물. 저것은 분명 위험한 것이다. 나는 이 광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 1975년 4월 2일 푸른빛 광물에서 인간의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주파수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강 회장은 말했다. 정신지배 약물을 개발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다. 나는 이 계획에 반대했다. 비윤리적이고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나를 비웃으며 자네는 너무 순진하군. 힘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뿐이야라고 말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계획을 막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975년 5월 10일 나는 강 회장과 이 상무의 감시를 피해 몰래 푸른빛 광물의 샘플을 빼돌렸다. 그리고 황광산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그들은 나의 행동을 눈치챈 듯했다. 이 상무는 나를 협박했다. 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나의 가장 믿는 친구에게 맡겼다. 나의 친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줄 것이다. 혹시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수첩과 함께 나의 회중시계가 나의 친구에게 전달될 것이다. 나의 친구는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수첩의 마지막에는 철수 씨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백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백구의 임에는 희미하게 푸른빛이 도는 광물이 박혀 있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놀라움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백구의 임에는 아무런 광물도 박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목걸이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다. 철수 씨가 말한 친구가 바로 백구였다. 그리고 그 푸른빛 광물은 분명 백구의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수첩 안에 있던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 씨와 강 회장,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음흉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철수 씨가 말한 이 상무였다. 그는 50년 전 철수 씨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동시에 그를 배신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진 속에서 이 상무는 강 회장에게 알 수 없는 푸른색 돌멩이를 건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푸른빛 광물이었다. 이 상무, 내 놈이 우리 철수 씨를. 미옥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50년간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철수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대산건설의 어두운 음모를 막으려다가 희생된 것이었다. 미옥 할머니는 상자 안에 있던 녹슨 열쇠 꾸러미를 들여다보았다. 열쇠 꾸러미에는 낡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그곳은 철수 씨가 대학 시절 잠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곳이었다. 철수 씨는 왜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숨겨둔 것일까?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주인님, 더 많은 진실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백구는 철수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따라 그녀를 서울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대산건설의 봉어지이자 철수 씨의 죽음과 관련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로 향해야 했다. 미옥 할머니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용감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백구가 있었다.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5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선 충성스러운 친구가 황광산에서 발견한 수첩은 50년 전 남편 철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대산건설의 어두운 음모와 얽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철수 씨가 대학 시절 잠시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였다. 그곳에는 푸른빛 광물과 관련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의 등장과 오랜 상처의 흔적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황광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낡은 고속버스 안에서 미옥 할머니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0년 전 철수 씨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상경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차올랐다. 서울에 도착하자 미옥 할머니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50년 전의 서울은 소박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거대한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철수 씨의 수첩에 적힌 주소를 따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거대한 캠퍼스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다. 이 열쇠가 50년 전 철수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이자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연구소 입구에 도착하자 백구는 갑자기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연구소 건물 안을 노려보며 털을 곤두세웠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곳에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반응에 불안감을 느꼈다. 철수 씨는 왜 이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안내에 따라 연구소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 낡고 녹슨 차에 서 있었다. 창고 건물은 폐쇄된 듯 보였지만 철수 씨의 수첩에는 이 창고의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 넣었다. 녹슨 자물쇠가 뻑뻑하게 돌아가며 열렸다. 묵직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옥 할머니는 휴대폰의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낡은 실험 장비들과 깨진 유리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화학식과 함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백구는 창고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특정 구석에 멈춰서서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캐비닛이 놓여 있었다. 캐비닛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철수 씨의 열쇠 꾸러미에 있는 작은 열쇠 중 하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캐비닛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파일철 몇 개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파일철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파일철의 제목은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푸른빛 광물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뇌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주파수를 방출한다. 이 주파수를 특정 파장으로 조절하면 생명체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광물을 이용하여 정신지배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약물을 주입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우리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 약물은 동물의 몸에 이식하여 생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진돗개와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에게 주입하면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푸른 눈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푸른 눈을 가진 생체 무기들이 우리의 소나귀에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미옥 할머니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철수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끔찍한 음모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이 상무가 푸른 광물을 들고 음흉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케이지에 갇힌 채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 개들의 임에는 희미하게 푸른빛이 도는 광물이 박혀 있는 듯했다. 그중 한 마리, 유난히 늠름해 보이는 진돗개의 임에는 백구의 눈 모양 흉터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백구, 네가 이곳에서.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은 이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철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옥아, 이 녹음 파일을 네가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다. 강 회장과 이 상무는 푸른 광물을 이용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어. 그들은 푸른 눈 프로젝트를 통해 무고한 동물들을 생체 무기로 만들고 있어. 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나를 협박했고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푸른 광물의 일부를 빼돌려 내 가장 믿는 친구, 푸른 눈을 가진 백구에게 심어두었다. 백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에게 진실을 전할 것이다. 백구의 이마에 박힌 그 광물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다. 그것은 푸른 눈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동시에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백구가 너를 황광산의 비밀 장소로 인도할 거야. 그곳에 내가 숨겨둔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 줘. 미호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어. 꼭 복수해줘. 그리고 백구를 잘 부탁한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녀석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거야. 녹음은 흐느낌과 함께 끝이 났다. 미옥 할머니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철수 씨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녀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푸른 광물이 백구의 몸속에 심겨져 있었다니. 50년 전 철수 씨가 백구를 만나 그에게 광물을 심어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광물이 백구를 50년 동안 살아남게 하고 철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이었다. 백구는 50년을 뛰어넘은 충성심과 사랑으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이마에는 눈 모양 흉터만 남아있을 뿐 아무런 광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푸른 광물은 녀석의 몸속 어딘가에 마치 영혼처럼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창고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다. 그들은 밤의 그림자 조직원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백구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백구를 찾고 있었다. 할멈, 그 개를 내놔라. 조직원 중 한 명이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자들이 바로 철수 씨를 죽이고 50년 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원흉들이었다. 백구는 조직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이마에 박힌 눈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젠장 이 개가 힘을 각성했군. 어서 잡아. 조직원들은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낡은 실험 장비들이 넘어지고 유리병들이 깨져나갔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좁은 통로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몸은 늙고 힘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창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넓은 들판에 다다랐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발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손을 물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힘에 이끌려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은 숲속으로 도망쳤다. 숲은 어둡고 울창했다. 백구는 능숙하게 숲속을 헤치며 길을 찾았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추격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그들을 쫓아왔다. 총성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젠장, 놓치지 마라. 그 개는 우리 회장님의 목표다.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달렸다. 녀석의 심장이 그녀의 품 안에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직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신 회장과 밤의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내고 철수 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백구와 함께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밤의 그림자. 조직원들의 추격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와 철수 씨의 녹음 파일은 그들이 50년간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백구의 몸속에 심어진 푸른 광물의 힘이 서서히 각성하고 있었고
이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최종 목표인 청룡석의 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의 도주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치열한 추격전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대면이었다. 그림자의 추적과 푸른 눈의 각성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숲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밤의 그림자 조직원들의 발소리와 총성이 끈질기게 들려왔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손을 물고 좁은 수풀을 헤치거나 굴러떨어진 나무 뿌리를 뛰어넘으며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놀라운 민첩성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절박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5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그림자 세력의 위협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숲은 어둡고 울창했다. 달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숲 속에서 백구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푸른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백구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녀석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빛났다. 녀석은 뒤쫓아오는 조직원들의 기척을 감지하는 듯 때때로 멈춰서서 낮은 으르렁거림 소리를 냈다. 젠장, 이 늙은 할망구와 개 한 마리를 못 잡다니. 조직원 중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회장님 명령이다. 그 개를 반드시 생포해야 해. 총성이 숲속에 다시 울려 퍼졌다. 총알이 나무 줄기를 스쳐 지나가며 나무 조각들을 튀겼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숲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허였다. 오래된 담벼락과 무너져 내린 지붕만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폐허 안으로 몸을 숨겼다. 뒤이어 조직원들이 폐허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다. 여기다 저기 숨어 있어. 조직원들이 폐허 안으로 진입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품에서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이제 주변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강렬했다. 녀석의 몸에서는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은 신음하듯 낑낑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억 속의 장소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때 백구의 몸에서 갑자기 강력한 푸른빛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파동은 폐허 안에 있는 낡은 철골 구조물들을 강타했고 철골들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몇몇은 무너지는 철골에 깔려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이 개가 힘을 각성했어. 조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백구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순한 진돗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신화 속 신비로운 존재의 눈빛처럼 강렬하고 신성하게 빛났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폐허 안을 가득 채웠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경이로운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녀석이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백구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조직원들 사이에서 냉혹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집에 약물을 주입해 즉시 저 개를 통제해야 한다. 검은 양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주사기 안에는 푸른빛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명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에 언급된 정신지배 약물이었다. 백구는 주사기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약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는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감히 나의 걸작을 해치려 하다니 냉혹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백구의 사진에서 보았던 이 상무였다. 그는 50년 전과는 달리 늙고 주름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음흉하고 탐욕스러웠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다, 박미옥. 그리고 철수 녀석의 실패작. 푸른 눈 진돗개. 드디어 너희를 만나는군. 이 상무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백구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를 응시하며 광적인 욕망을 드러냈다. 저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다. 저것은 청룡석이다. 그리고 저게는 청룡석의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다. 내가 50년 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생체 병기, 이제 그 힘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미옥 할머니는 경악했다. 청룡석 철수 씨의 수첩에는 푸른 광물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청룡석이었다니. 그리고 이 상무가 여전히 살아있었다니. 이 상무 내놈이 우리 철수 씨를 죽였어.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미옥 할머니는 분노의 참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주저앉아 백구를 품에 안고 보호했다. 이 상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철수, 그 어리석은 녀석. 그는 청룡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지. 순진하게 인류의 평화 따위를 운운하다니. 그는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내가 그를 제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 그리고 너의 가족 그들은 단지 나의 계획을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의 말은 미옥 할머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 때문에 희생된 것이었다. 5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다. 이 상무는 손짓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미옥 할머니와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옥 할머니는 품에 안은 백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백구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때 백구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에서 푸른빛 섬광이 터져 나왔다. 섬광은 이 상무와 조직원들을 강타했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그들의 몸은 푸른빛에 휩싸여 격렬하게 떨렸다. 그들의 눈동자는 푸른빛으로 물들었고 그들의 정신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백구가 정신집의 약물의 주파수를 역이용한 것이 분명했다. 젠장 이계가 내 주파수를 역이용했어. 이 상무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 상무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리모컨에는 알 수 없는 버튼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그는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폐허 안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백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푸른빛은 희미해졌고 녀석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다. 녀석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후후후, 나의 완벽한 걸작. 푸른 눈, 진돗개. 너는 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이마에 심어둔 청룡석은 내가 조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이제 너는 나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이 상무는 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백구는 신음하며 미옥 할머니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백구를 잃을 수 없었다. 백구는 철수 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민우 형사가 이끄는 팀이었다. 미옥 할머니는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유진 기자와 통화를 할 때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었었다. 유진 기자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여 경찰에 연락했던 것이다. 이 상무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물들었다. 젠장 경찰이라니, 어서 철수해. 그리고 저 개를 데리고 와라.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백구를 마취시키려 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사랑하는 백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쥐어짰다. 그때 백구의 이마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이 상무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강타했고 리모컨은 스파크를 일으키며 산산조각 났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상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 상무의 다리를 물고 맹렬하게 흔들었다. 이 상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구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녀석은 철수 씨의 복수를 하고 있었다. 경찰차가 폐허 입구에 도착했고 강민우 형사가 이끄는 팀이 들이닥쳤다.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민우 형사는 이 상무를 향해 달려갔다. 이 상무 김철수 씨의 실종과 푸른 눈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 상무는 백구에게 물린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체포되었다. 백구는 이 상무에게서 물러나 미옥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녀석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의 푸른빛은 희미해졌다. 녀석은 미옥 할머니의 품에 안겨 힘없이 쓰러졌다. 백구야.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녀석은 모든 힘을 다 쓴 듯했다. 그녀는 백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백구는 철수 씨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백구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를 쓰다듬었다. 흉터는 이제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때 백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백구의 몸을 감쌌고 녀석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다시 맑고 푸르게 빛났다. 백구는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었다. 청룡석의 힘이 녀석의 몸속에서 완전하게 각성한 것이 분명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백구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맑게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수 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밤의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백구가 있었다. 청룡석의 힘을 가진,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선 충성스러운 친구가.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추격에서 벗어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황광산에서 발견된 철수 씨의 유품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확보한 보고서, 그리고 녹음 파일은 10년 전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청룡석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백구의 몸속에 심어진 푸른 광물, 즉 청룡석의 힘은 이미 각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상무와의 대면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한 복수를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장인 신 회장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의 조각과 신 회장의 그림자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강민우 형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여관에서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백구의 옆구리에 이 상무의 리모컨 주파수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녀석의 이마에 박힌 눈 모양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 덕분인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강민우 형사는 이 상무를 체포한 후 얻은 정보들을 미옥 할머니와 공유했다. 이 상무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50년 전 푸른 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김철수 씨를 살해한 주범이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밤의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장 신 회장입니다. 강민우 형사는 신 회장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전달했다. 신 회장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대 비밀 조직인 살무사족의 후예이자 밤의 그림자 조직을 이끄는 사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살무사족은 고대부터 신비한 힘을 가진 청룡석을 숭배하며 그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잔혹한 부족이었다. 그들은 청룡석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푸른 눈을 가진 신성한 개, 즉 백구와 같은 존재를 희생시켜 왔다고 전해졌다. 신 회장, 그자가 이 모든 일을 꾸민 배후였구나. 미옥 할머니는 이를 갈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남편을 죽이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저 신 회장이었다니. 신 회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은밀한 인물입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상무는 그의 꼬리일 뿐입니다. 강민우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청룡석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여 정신지배 약물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이 완성되면 세상은 그의 소나기에 놀아날 겁니다. 미옥 할머니는 철수 씨가 남긴 수첩과 녹음 파일,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가져온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를 강민우 형사에게 넘겼다. 이것들이 우리 철수 씨가 남긴 증거예요. 이 상무가 청룡석이라고 부르던 것, 그리고 푸른 눈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주세요. 강민우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엄청난 증거가 있었다니. 김철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는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신 회장을 수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백구와 철수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실을 그녀가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구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는 희미하게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우리 철수 씨의 메시지를 전해줬구나. 이제 내가 너와 우리 철수 씨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낼게. 다음 날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신 회장의 자선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유진 기자가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잠입 취재를 시도하기로 한 곳이었다. 유진 기자는 미옥 할머니에게 자신과 함께 신 회장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자고 제안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신 회장의 자선재단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겉으로는 선량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속은 온갖 추악한 음모로 가득 차 있을 터였다. 미옥 할머니와 유진 기자는 변장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여 신 회장의 비서로 잠입했고 미옥 할머니는 청소부로 위장했다. 백구는 유진 기자가 준비한 특수 제작된 캐리어 안에 숨어 있었다. 백구는 캐리어 안에서 낑낑거렸지만 미옥 할머니의 손길에 진정되었다. 신 회장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어요. 보안이 매우 삼엄하니 조심해야 해요. 유진 기자는 무정의로 미옥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미옥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든 채 신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백구는 캐리어 안에서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을 내고 있었다. 백구는 미옥 할머니에게 신 회장의 사무실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듯 했다. 백구의 안내 덕분에 미옥 할머니는 여러 차례 경호원들과 마주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미옥 할머니는 신 회장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은 육중하고 두꺼웠으며 최첨단 보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철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녀석은 내가 가장 믿는 존재니까. 미옥 할머니는 캐리어 안에 있는 백구에게 속삭였다. 백구야, 네가 도와줘야 해. 백구는 캐리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가 강렬하게 푸른빛을 뿜어냈다. 녀석은 사무실 문을 향해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무실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져 열렸다. 백구야. 미옥 할머니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숨을 헐떡였다. 백구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녀석은 청룡석의 힘을 이용하여 보안 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이 분명했다. 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책상 위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에 언급된 청룡석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신성한 돌 청룡석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신 회장이 직접 쓴 것이 분명했다. 미옥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70년 나는 청룡석의 전설을 듣고 황광산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룡석의 힘을 가진 푸른 눈을 가진 신성한 개를 발견했다. 그 개는 청룡석의 수호자였고 그 개를 통해서만 청룡석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개를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하지만 그 개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고 나는 그 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1975년 나는 강 교수와 함께 푸른 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푸른 광물을 추출하여 정신지배 약물을 개발하고 그것을 푸른 눈을 가진 신성한 개에게 주입하여 나의 꼭두각시로 만들 계획이었다. 김철수는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푸른 광물의 일부를 훔쳐 달아났다. 나는 그를 제거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하여 나의 계획을 완성하려 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푸른 광물을 나의 완벽한 걸작,
푸른 눈을 가진 백구에게 심어두고 사라졌다. 나는 그 개를 찾기 위해 50년을 기다려왔다. 이제 그 개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2025년, 드디어 푸른 눈을 가진 백구가 나타났다. 나의 계획은 이제 완성될 것이다. 청룡석의 힘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의 신이 될 것이다. 나의 야망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미옥과 그녀의 남편 김철수처럼 말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 회장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청룡석의 그림과 함께 정신집에 약물의 화학식이 적혀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신 회장은 살무사족의 후예이자 청룡석을 노리는 악마였다. 그는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50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미옥 할멈, 드디어 내 발로 걸어 들어왔군. 나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 신 회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이 악마 같은 자식 내놈이 우리 철수 씨를 죽이고 내 가족을 파멸시켰어. 미옥 할머니는 소리쳤다. 신 회장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철수, 그 어리석은 녀석이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했다.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너는 그저 늙은 광인일 뿐. 이제 너의 쓸모없는 삶도 끝이 날 것이다. 그의 시선은 미옥 할머니의 품에 있는 백구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백구, 나의 푸른 눈. 이제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힘은 나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백구는 신 회장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가 강력하게 푸른빛을 뿜어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기운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백구는 신 회장을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꽉 끌어안았다. 백구는 아직 완벽하게 청룡석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듯했다. 젠장, 이 개가 제어를 벗어나는군. 신 회장은 손에 들린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 상무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리모컨이었다. 그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백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녀석의 이마에 박힌 푸른빛은 희미해졌고 녀석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다. 신 회장은 비웃으며 미옥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이제 너는 나의 완벽한 걸작이 될 것이다. 김철수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너는 나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백구의 이마에 손을 뻗었다. 그의 눈빛은 광적으로 빛났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약했지만 그녀는 백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녀는 신 회장의 손을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그때 유진 기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옥 할머니의 무정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 신 회장, 당신의 모든 범죄는 이제 세상에 폭로될 겁니다. 신 회장은 유진 기자의 등장에 당황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자를 잡아 그리고 녹음기를 빼앗아라. 경호원들이 유진 기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 기자는 몸을 피하며 녹음기를 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신 회장은 50년 전 김철수 씨를 살해하고 청룡석을 이용하여 정신지배 약물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음모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건물 밖에서 들려왔다. 강민우 형사가 이끄는 팀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었다. 유진 기자는 경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젠장 경찰이라니 모든 증거를 인멸해 그리고 저 개를 데리고 와라. 경호원들이 서둘러 사무실 안에 모든 서류들을 파기하려 했다. 신 회장은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백구의 이마에 박힌 청룡석을 빼내려 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안고 신 회장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백구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가 다시 한번 강렬하게 푸른 빛을 뿜어냈다. 빛은 신 회장의 리모컨을 강타했고 리모컨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빛은 신 회장과 경호원들을 꿰뚫는 듯했고 그들의 몸은 고통스럽게 비틀거렸다. 젠장 이개가 힘을 폭주시키는군. 신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신 회장을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신 회장의 다리를 물고 맹렬하게 흔들었다. 신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구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철수 씨의 복수를 하는 순간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신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백구는 그녀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백구야. 미옥 할머니는 백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백구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철수 씨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녀석은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것을 끝내주었다. 그녀는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바쳐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장인 신 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자료들과 신 회장의 일기장, 그리고 백구의 희생적인 활약 덕분이었다. 백구의 몸속에 심겨있던 청룡석의 힘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녀석은 마지막까지 미옥 할머니를 지키고 신 회장을 저지했다. 이제 신 회장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세상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하지만 미옥 할머니에게는 백구의 희생이라는 그 어떤 승리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고통 속에서 백구의 마지막 유산을 이어받아야 했다. 희생의 절규와 정의의 심판 대신 회장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 장악되었다. 강민우 형사는 신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50년 동안 세상에 숨겨져 있던 밤의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100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옥 할머니가 확보한 신 회장의 일기장,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 그리고 유진 기자가 실시간으로 녹음한 신 회장의 모든 발언은 이 모든 음모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강민우 형사가
미옥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백구의 희생을 목격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백구는 미동도 없었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는 더 이상 푸른빛을 발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빛을 잃은 별처럼 희미하게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백구야, 백구야, 미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생명줄이었던 백구였다. 녀석은 철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유진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옥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백구의 희생과 신 회장의 모든 만행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경찰은 신 회장과 이 상무를 비롯한 밤의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살인, 테러, 생체 실험, 고대 유물 불법 거래, 그리고 정신지배, 약물 제조 및 유통 등 상상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늘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대산건설은 주가가 폭락하고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신 회장은 종신형을, 이 상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밤의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 역시 강민우 형사가 이끄는 특수팀에 의해 끈질기게 추적되어 모두 검거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이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미옥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승리도 백구를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백구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고독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세상과 단절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은 백구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백구의 목걸이와 철수 씨의 회중시계를 품에 안고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했다. 벽난로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고 집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유진 기자는 매일같이 미옥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머니가 다시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옥 할머니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유진 기자는 미옥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백구는 할머니의 아픔을 원치 않을 거예요. 백구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거예요. 백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는 밤의 그림자 조직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 남편 김철수 씨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미옥 할머니는 유진 기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백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백구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백구의 맑고 푸른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을 보았다. 백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백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편 김철수 씨의 명예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미옥 할머니는 유진 기자와 함께 청룡석의 역사와 하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 고대 전설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유산이었다. 그들은 살무사족이 청룡석을 악용하려 했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들은 또한
하늘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동물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물 실험의 비윤리성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백구 재단을 설립했다. 백구 재단은 백구의 희생을 기리고 청룡석과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을 보호하며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연구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미옥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고, 유진 기자는 재단의 책임자가 되어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백구에게서 얻은 청룡석의 힘에 대한 지식 일부를 활용하여 고통받는 동물들을 돕는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고대 부족, 신비로운 돌,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음모, 모든 것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강민우 형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밤의 그림자 조직의 잔혹한 범죄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 특히 백구의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었다. 몇 년 후 백구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보호 및 연구단체로 성장했다. 수많은 피해 동물들이 재단을 통해 새 삶을 얻었고, 유진 기자가 개발한 치유 기술은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동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맑은 여름날, 미옥 할머니는 재단의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백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맑고 푸른 눈을 가진 늠름한 진돗개의 모습이었다. 동상 앞에는 늘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동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희미한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백구는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녀석의 영혼은 백구 재단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재단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독한 겨울밤이 아닌 따뜻한 여름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백구의 마지막 선택, 즉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유진 기자와 함께 백구의 정신을 기리며 인류와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은 삶을 바쳤다. 미옥 할머니와 백구는 밤의 그림자, 조직의 최고 수장인 신 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자료들과 신 회장의 일기장, 그리고 백구의 희생적인 활약 덕분이었다. 백구의 몸속에 심겨있던 청룡석의 힘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녀석은 마지막까지 미옥 할머니를 지키고 신 회장을 저지했다. 이제 신 회장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세상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하지만 미옥 할머니에게는 백구의 희생이라는 그 어떤 승리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고통 속에서 백구의 마지막 유산을 이어받아야 했다.
희생의 절규와 정의의 심판 대신 회장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 장악되었다. 강민우 형사는 신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50년 동안 세상에 숨겨져 있던 밤의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100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옥 할머니가 확보한 신 회장의 일기장, 푸른 광물 연구 보고서, 그리고 유진 기자가 실시간으로 녹음한 신 회장의 모든 발언은 이 모든 음모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강민우 형사가 미옥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백구의 희생을 목격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백구는 미동도 없었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녀석의 임에 박힌 눈 모양 흉터는 더 이상 푸른빛을 발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빛을 잃은 별처럼 희미하게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백구야, 백구야, 미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생명줄이었던 백구였다. 녀석은 철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유진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옥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카메라에는 백구의 희생과 신 회장의 모든 만행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경찰은 신 회장과 이 상무를 비롯한 밤의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살인, 테러, 생체 실험, 고대 유물 불법 거래, 그리고 정신지배, 약물 제조 및 유통 등 상상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늘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대산건설은 주가가 폭락하고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신 회장은 종신형을, 이 상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밤의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 역시 강민우 형사가 이끄는 특수팀에 의해 끈질기게 추적되어 모두 검거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이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미옥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승리도 백구를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백구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고독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세상과 단절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은 백구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백구의 목걸이와 철수 씨의 회중시계를 품에 안고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했다. 벽난로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고 집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유진 기자는 매일같이 미옥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머니가 다시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옥 할머니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유진 기자는 미옥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백구는 할머니의 아픔을 원치 않을 거예요. 백구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거예요. 백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는 밤의 그림자 조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 남편 김철수 씨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미옥 할머니는 유진 기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백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백구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백구의 맑고 푸른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을 보았다. 백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백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편 김철수 씨의 명예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미옥 할머니는 유진 기자와 함께 청룡석의 역사와 하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 고대 전설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유산이었다. 그들은 살무사족이 청룡석을 악용하려 했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들은 또한 하늘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동물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동물 실험의 비윤리성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백구 재단들을 설립했다. 백구 재단은 백구의 희생을 기리고 청룡석과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을 보호하며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연구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미옥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고 유진 기자는 재단의 책임자가 되어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백구에게서 얻은 청룡석의 힘에 대한 지식 일부를 활용하여 고통받는 동물들을 돕는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고대 부족, 신비로운 돌,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음모. 모든 것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강민우 형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밤의 그림자 조직의 잔혹한 범죄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 특히 백구의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었다. 몇 년 후 백구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보호 및 연구단체로 성장했다. 수많은 피해 동물들이 재단을 통해 새 삶을 얻었고 유진 기자가 개발한 치유 기술은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미옥 할머니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동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맑은 여름날, 미옥 할머니는 재단의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백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맑고 푸른 눈을 가진 늠름한 진돗개의 모습이었다. 동상 앞에는 늘 싱싱한 꽃이 놓여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동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희미한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백구는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녀석의 영혼은 백구 재단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미옥 할머니는 백구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재단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독한 겨울밤이 아닌 따뜻한 여름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백구의 마지막 선택, 즉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유진 기자와 함께 백구의 정신을 기리며 인류와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은 삶을 바쳤다.